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무실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인데 저는 왜 70만 원 넘게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개인회생 변제금을 책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제도는 변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요.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하는 제도인데요. 한 달에 갚아야 할 변제 금액은 신청인의 소득에서 가구원의 한 달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가용소득 전액입니다. 사람마다 한 달에 버는 소득도 다르고 소요되는 생계비도 저마다 다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경조사 비만으로도 매월 50만 원이 넘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구는 낚시가 취미여서 여가 활동에 따른 생계비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월 평균 생계비를 모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탕감받고 구제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생계비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최저 생계비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를 하라는 거죠. 이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금액의 기준은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구원별 중위소득의 60% 정도입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요. 1인 가구는 105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인정받고요. 2인 가구는 180만 원, 또 3인 가구는 232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미혼인 독신자가 혼자서 생활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라고 했을 때 이분은 본인의 소득에서 1인 생계비인 10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모두를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급여가 18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매월 생계비 105만 원을 공제한 75만 원씩 갚아야 하는 것이겠죠. 만약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다면 이분은 자녀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2인 가족의 생계비 180만 원 정도를 공제받아서 20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뺀 20만 원의 변제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80만 원을 벌고 있는 미혼인 사람인보다 200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이 소득은 더 많지만 책임져야 할 부양가족으로 인해서 매달 납부하는 변제 금액은 더 낮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짤 때 이 가용소득을 책정하는 기준은 신청인의 소득에서 가구원에 따른 최저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돈을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갚아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덜 갚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난치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매월 병원비를 고정적으로 지출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병원비의 소요 내역과 진단서를 통해서 추가 생계비를 더 인정받고 더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분이 미혼이고 월소득이 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95만 원의 가용소득을 갚아야 하겠지만 병원비가 30만 원씩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95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65만 원 정도로 가용소득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본인의 급여가 200만 원이고 독신자인데 95만 원을 더 넘게 갚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청산가치가 많다거나 또는 도박이나 주식투자로 인해서 최근 대출이 과도한 경우 법원에서는 이 최저 생계비조차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짤 때는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변제 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